오래된 맛집에 가면 이런 거 보게 됩니다. 30년 전통, 50년 전통, 70년 전통, 저는 100년 전통도 봤습니다. 3대가 대를 이었느니 4대가 대를 이었느니. 그런데 이 얘기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안만의 고유한 독특한 비법 레시피가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 해봅니다. 2대도 아니고요,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무려 6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 레시피가 나한테 있다면? 세월로 치면 170년 된 레시피를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음식점, 맛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버번 위스키를 대대로 만들어온 미국의 한 증류소 집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170년 된 가문의 레시피를 불태운 이 후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 주제는요,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의 대명사 핸드메이드,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메이커스 마크를 다룹니다. 이 메이커스 마크라는 버번 위스키요, 지금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걸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빌 세뮤얼스 시니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원래 위스키 집안입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있을 때부터 보리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다가 168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옥수수로 버번 위스키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농사 짓다가 남은 옥수수 있잖아요. 그걸로 위스키 만들어서 막 주변에 공짜로 나눠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예 농사 때려치우고 증류소 세워서 위스키 만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세뮤얼스 가문의 6대손 빌 세뮤얼스 시니어가 1930년대에 증류소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빌 세뮤얼스 시니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위스키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뭔 위스키가 이렇게 써? 이게 맛이 왜 이렇게 없어? 아버지, 할아버지 뭐 한 거야? 이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위스키 사업 접어? 때려쳐? 다른 일 해?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 대대로 위스키로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증류소를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자기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켄터키 시골 마을에 있는 증류소 조그마한 거 하나를 사요. 그리고 그 주변 땅도 사들입니다. 그 직후에요, 빌 세뮤얼스가 온 가족하고 직원 3명 모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 가문의 레시피 있잖아요. 170년 된 전통의 그 레시피를 들고 와서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합니다. 야,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너무나 멋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때 커튼에 불티가 옮겨 붙고 맙니다. 불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겨우겨우 어찌어찌 해서 불을 끄기는 껐는데 얼굴 시커매지고 애들은 울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가문의 레시피를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떡하겠어요? 진짜 새로 출발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버번 위스키라는 게 옥수수를 주재료 해서 호밀이나 밀, 그리고 보리를 조금 섞어서 만드는 건데 어떤 곡물을 얼만큼 배합을 해야 최적의 맛을 낼지 이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귀인이 나타나곤 하죠. 빌 세뮤얼스한테는 귀인이 자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루이빌 대학에서 동기동창으로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나이도 같은 마저리 여사였습니다. 이 마저리 여사도요, 원래 대대로 버번 위스키를 만들던 증류소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를 웬만큼 아는 거죠. 남편이 곡물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지를 놓고 몇 날 며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가 아주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빵입니다. 빵. 곡물을 실제로 섞어서 이거를 발효해서 숙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스키 만들어서 실험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최소 4년, 5년 걸려요. 그래서 마저리 여사는 밀가루,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이렇게 넣고 막 섞어봅니다. 빵을 구워서 이걸로 맛을 봅니다. 이렇게 빵으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요, 호밀은 아예 빼고 옥수수 70, 밀 16, 보리 14%라는 최적의 황금 비율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메이커스 마크의 곡물 배합 비율 레시피입니다. 마트 같은 데 가서 술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물론 마시겠죠. 맛없는 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입니다. 술의 이름, 병의 모양, 그리고
그리고 라벨의 디자인 하나까지도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메이커스 마크 병, 이게 1958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사실 버번 위스키 디자인의 역사를 바꿨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병의 디자인, 이 라벨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앞서 얘기한 그 귀인 빌 세뮤얼스의 부인인 마저리 여사가 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대단한 게, 여기 보는 이 빨간 밀랍 봉인이죠, 이것도 이분 아이디어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보이는 라벨의 작은 손글씨 하나까지도 전부 이 마저리 여사의 작품입니다. 심지어 메이커스 마크라는 이름도 마저리 여사가 직접 지었습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빌 세뮤얼스 시니어가요 위스키 개발에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부인인 마저리 여사와 개판 싸우게 됩니다. 왜 싸웠느냐? 마저리 여사가 위스키 병에 빨갛게 밀랍으로 봉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꺼냈더니 빌 세뮤얼스가 크게 화를 낸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병마다 다 봉인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위스키만 잘 만들면 되지, 뭔 포장이 그렇게 중요해? 이러면서 두 사람이 대판 싸우다가 마저리 여사가 결국 한마디 하고 맙니다. 야, 대학 다닐 때 누가 공부 잘했니? 나는 1등으로 졸업했는데 너는 꼴등이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 한마디에 빌 사뮤엘스는 기가 죽어서 부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 위스키 이름 정할 때는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이때도 마저리 여사가 영국 장인들이 만든 금속 장식 제품을 들고 나와서, 야, 이거 봐라, 여기 보면 장인들이 자기만의 마크, 자기만의 표지를 남긴다, 이러면서 우리도 장인 정신을 갖고 위스키를 만드니까 메이커스 마크, 장인들의 마크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때? 이렇게 해서 메이커스 마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저리 여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법원 책을 쓰려고 켄터키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 갔더니 이 마저리 여사의 초상화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적이 위대하다는 뜻이겠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를 불태우고 빵을 구워가며 완전히 새로운 위스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병도 만들었고 라벨도 예쁩니다. 자, 그럼 이 메이커스 마크 시장에 나와서 성공을 거뒀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1958년에 처음으로 이 제품이 나왔는데 근 10년 동안 계속 적자 단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1967년에 이르러서야 수익이 처음으로 났는데 고작 $1,000,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이커스 마크 왜 이렇게 안 팔렸을까요? 이게요, 위스키는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병도 예뻐요, 라벨도 좋아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위스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이야 페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게다가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켄터키에서만 이 술을 알아주지 다른 데서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특히 메이커스 마크는 좋은 재료에 고퀄리티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비쌌습니다. 당시만 해도 버번 위스키 한 병이 얼마였냐면 $2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메이커스 마크는 처음 출시할 때부터 $6였습니다. 3배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스키의 특별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비싸다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기를 메이커스 마크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이때도 귀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업자 빌 세뮤얼스 시니어와 마저리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빌 세뮤얼스 주니어였습니다. 이 빌 세뮤얼스 주니어라는 분 진짜 독특합니다. 아주 괴짜입니다. 아니, 증류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관심이 위스키에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로켓, 미사일, 우주선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켓 공학 전공해서 실제로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 유인 우주선 중에 제미니호 아시죠? 이 제미니호 개발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이렇게 로켓에만 관심을 갖던 아들에게 1970년대에 아버지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 힘들다. 나 이제 은퇴할 테니까 네가 좀 와서 증류소 물려받아라. 이 전화를 받고 아들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와서 증류소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 내 위스키 망치지 마. 그러니까 자기 위스키는 완벽하니까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좋은 위스키가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고민하면서 그 뒤로 광고에 올인하게 됩니다. 원래 창업자인 빌 사뮤얼스 시니어, 이 아버지는요 광고, 홍보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아니, 위스키만 잘 만들면 되지 무슨 광고야. 원래 장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생각이 정반대였어요. 아니, 위스키 맛있게 만들면 뭐해? 병 이쁘면 뭐해? 사람들이 알아야 살 거 아니야?
이래서 아들은 켄터키에 있는 유명 광고회사와 계약을 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는데요. 신문 광고는 물론이고 특히 5구의 간판 광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하나하나가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광고들인데요. 빨간 왁스가 완전히 녹아내린 메이커스 마크 병을 놓고 지구 온난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빨간 왁스가 많이 있는 쪽은 진보, 조금 있는 쪽은 보수, 이렇게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홍보에도 뛰어드는데요. 제가 아까 이분 괴짜 아주 독특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위스키 행사 열리면요 100m 전에서도 알아볼 만큼 블링블링한 반짝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머리에 빨간 가발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메이커스 마크의 광고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붙은 이분의 별명이 뭐냐? 버번 업계의 왁스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품질의 위스키, 멋진 브랜드 디자인에 광고와 마케팅까지 삼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지면서 메이커스 마크, 날개도 친 듯 팔리면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버번 위스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뭐 옥수수도 중요하고 밀도 중요하고 보리도 중요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물. 사실 보면 위스키 이거 물이잖아요. 이 물과 관련해서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는 아주 특이한 증류소입니다. 제가 버번 책 쓸 때 켄터키에 있는 대형 증류소 17군데를 다 가봤거든요. 근데 이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는요 일단 규모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증류소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증류소 부지만 1000에이커, 축구장 570개 면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넓은 증류소에 증류소 건물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증류소 부지의 5%만 증류소 건물로 쓰고 나머지 95%를 그냥 다 놀려요, 놀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 귀한 땅을 왜 다 놀리고 있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 안에 거대한 자연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에서 물을 빼다가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호수 주변 땅이 개발이 되고 나면 이 물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면 위스키도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요. 저 푸른 초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 덕분인지 증류소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에 작은 개울 같은 게 흘러요. 근데 이 개울물이 무슨 우주 부촌동 계곡물 수준이에요. 너무나도 맑아요. 그래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이 되면 사슴떼가 주변에서 몰려와서 이 물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맑은 물로 위스키를 만들면 야, 이 위스키 맛없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류소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놀란 게 아니 무슨 증류소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냐는 거였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다 아기자기하고요. 증류소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예술 작품이 증류소 안에 70점이나 되는데 특히 유리공예의 대가, 유리공예로는 세계 최고의 스타 작가 데일 치얼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엘튼 존 이런 분들이 데일 치얼리의 광팬이에요. 그런데 이 데일 치얼리의 작품이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스키 숙성하는 숙성고 천장에 걸려 있어요. 심지어 이 증류소는 기르는 고양이도 예쁩니다. 증류소에서 원래 고양이 기르는 게 거기 곡물이 많으니까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기르던 게 전통이 된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증류소가 멋있고 크고 아름답다 보니까 미국의 한 유명 사진작가는 이 증류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사진을 찍어서 멋진 사진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커스 마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할 텐데요. 자, 위스키 숙성하는 오크통 있잖아요. 이 오크통에 위스키를 가득 담으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무려 270kg이나 나갑니다.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요. 다른 증류소에서는 한번 숙성고에 오크통을 집어넣으면 위치를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이커스 마크는 다릅니다. 이렇게 무거운 오크통을 시시때때로 옮깁니다. 왜? 그래야 위스키가 골고루 맛있게 익으니까. 그런데 이런 무거운 오크통 그냥 옮깁니까? 기계를 물론 쓴다지만 결국은 사람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벨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이 라벨을 자르는 것도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서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서 라벨 자르는 일만 해온 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도나라는 여성분인데 30년 하셨대요, 이 일을. 하루에 64,000장의 라벨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거의 달인이 된 거죠. 또 이 빨간 왁스 있잖아요. 이것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병을 왁스통에 담갔다가 빼서 그렇게 만듭니다. 전부 사람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스 마크는 병마다 이 왁스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메이커스 마크 병은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니까.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 갔을 때 그 증류소 넘버 1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창업자인 빌 세밀스 시니어의 손자거든요. 제가 서울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손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메이커스 마크는 핸드메이드, 손으로 하는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버번 위스키인 메이커스 마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